그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끝은 배꼽부터 탐색을 시작했다. 그곳은 몸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였다. 그의 손가락은 배꼽의 작고 깊은 굴곡을 서두르지 않고 느릿하게 더듬었고 간지러움과 전율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했다.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손끝의 느리고 따뜻한 감촉은 복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야릇한 떨림을 끌어냈다. 지영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은밀한 탐색에 온전히 집중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길은 배꼽 주변의 탐색을 마치고 아주 느리게 아래로 이동했다. 손끝은 배꼽 아래로 가볍게 미끄러지며 새로운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복부의 중앙선을 지나 그의 손은 골반의 뼈가 드러나는 가장 연약한 경계로 향했다. 손끝은 허벅지 상단과 복부가 만나는 곳을 섬세하게 더듬었다. 그녀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기다렸고 몸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골반의 뼈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러운 압력으로 탐색하던 그의 손끝은 마침내 가장 은밀한 경계를 넘어섰다. 익숙하지만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듯 그의 손가락은 서두르지 않고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진입했다. 그의 섬세한 손끝은 숨겨진 열기가 가장 격렬하게 솟아나는 지점을 찾아냈자마자 가장 부드러운 압력으로 집요하게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의 섬세하고 느린 최종적인 탐닉은 입술과 혀로 이어졌다. 손끝이 느리고 집요하게 가장 깊은 중심을 자극하는 동안 현우는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로 채널을 응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무료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낯선 불빛 아래서 그녀가 그곳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공기의 온도였다. 밖은 겨울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그 안에는 알코올 냄새와 향수 냄새 그리고 무언가 달콤하게 탄 것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문턱에 서서 숨을 고르며 그 냄새에 익숙해지려 했다. 지영은 그날 자신이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친구가 건넨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핸드폰을 들었고 택시 안에서도 계속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녀는 검은색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지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소파는 부드러웠고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버킷과 위스키병이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누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영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젊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는 아직 소년 같은 구석이 남아 있었고 웃을 때 드러나는 송곳니가 묘하게 순수해 보였다. 그는 능숙하게 소파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얼음을 집어 잔에 넣기 시작했다. 처음 오셨어요? 응. 친구가 추천해줘서. 편하게 계세요. 전현우예요. 지영. 지영 누님. 그가 웃으며 잔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지영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다. 술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뜨겁게 번졌고 그 열기가 가슴까지 퍼지자 조금 숨이 편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술잔이 몇 번 비워졌고 대화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우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영이 말할 때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며 적절한 타이밍에 짧은 추임새를 넣었다. 누님, 게임 하나 할래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어느새 테이블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들뜨기 시작했다. 간단해요. 손뼉치기 게임. 제일 늦은 사람이 벌칙. 지영은 술 기운에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이 시작됐고 박수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그러다 순간 타이밍을 놓쳤다. 지영의 손뼉이 박자보다 한 박자 늦게 울렸다. 누님 걸렸어요. 벌칙은 옆 사람이랑 뽀뽀.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지영은 얼어붙었다. 옆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미 현우를 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현우는 천천히 몸을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누님 괜찮으시면.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영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스치는 정도였다. 정말로 바람처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 속에서 지영은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현우의 입술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그녀가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그의 숨결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런 온기를 느끼지 못했는지 깨달았다. 현우가 물러났다. 지영은 눈을 뜨지 못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은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현우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지영은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다른 남자들은 눈치 있게 자리를 떠났고 방 안에는 지영과 현우만 남았다. 음악은 여전히 흘렀고 테이블 위에는 녹아내린 얼음과 비워진 잔들이 흩어져 있었다. 누님, 현우가 낮게 말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지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다들 힘든 거 아니야? 누님 눈빛이 되게 외로워 보여요. 지영은 그를 돌아봤다. 현우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진지하게 그녀를 보고 있었다. 지영도 그를 오래 바라봤다. 이 남자는 진심이었다. 그 순수함이, 그 따뜻함이 지영의 가슴을 아프게 조였다.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 지영이 일어섰다. 현우도 함께 일어났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은 핸드백을 들고 문을 향해 걸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을 때
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님,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지영은 돌아봤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만 만나는 게 불편하시면 밖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그냥 이야기 상대로요. 지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건 선을 넘는 일이었다. 여기서 끝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 현우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건넸고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번호를 입력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치는 순간 그들의 손끝이 잠깐 닿았다. 그 접촉은 전기처럼 짜릿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 네. 너무 빠른가요? 지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일이든 모레든 결국 그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오후 3시 역 앞 카페. 알겠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달랐다. 이번엔 직업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지영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로 들어가자 남편은 등을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지영은 그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누웠다. 그때 핸드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일 뵐게요, 누님. 짧은 문자였다. 하지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렸다. 현우의 입술이 닿았던 순간을, 그의 따뜻한 숨결을, 그의 진지한 눈빛을. 다음 날 오후 지영은 거울 앞에 섰다. 옷을 3번 갈아입었다.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았다. 결국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선택했다. 화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다. 립스틱 색을 고르다가 문득 멈췄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0이 넘은 기운 여자가 20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 남편은 회사에 있고 딸은 학교에 있다. 아무도 모른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영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카페는 역 바로 앞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현우가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다. 평소처럼 정장이 아닌 간편한 청재킷을 입고 있었다. 더 젊어 보였다. 지영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현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지영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늦었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요. 둘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누님 취향 몰라서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고마워. 지영은 컵을 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현우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더 예뻐 보이세요. 그런 말 안 해도 돼. 진심인데요.
지영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시선을 피하려 창밖을 봤지만 현우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어제 생각 많이 했어요. 현우가 말했다. 어제 누님이랑 그 순간 저 장난 아니었어요. 지영의 숨이 멎었다. 나도 장난 아니었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투명했다. 둘은 서로를 보고 있었고 그 시선 속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영의 손 바로 옆이었다. 지영은 그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은 깨끗했고 따뜻해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움직여 그의 손에 닿게 했다. 현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카페의 소음도 밖의 소리도 사라졌다. 지영은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까지 퍼지는 걸 느꼈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지영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은 테이블 위 서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틀 후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님, 이번 주 금요일 괜찮으세요? 조용한 곳에서 밥 먹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문자를 들여다보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성은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시간이랑 장소 보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금요일 저녁 그녀는 회사에서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조용한 골목 안쪽의 작은 한식당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우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일어나 미소 지었다. 누님 여기에요.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앉았고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현우가 메뉴판을 건넸고 그녀는 멍하니 받았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제가 시킬게요. 그는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곧 음식이 나왔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평소엔 뭘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말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골목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느긋하게 걷고 있었다. 현우가 그녀 옆에 섰고 둘은 나란히 걸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님, 현우가 불렀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가로등 아래 선 그의 얼굴이 환하게 보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누님 좋아해요. 그는 지영의 얼굴을 감싸 안고 먼저 이마에 숨결을 불어넣듯 아주 가볍게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는
어떤 격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마의 입맞춤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게 하는 것 같았다. 지영의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 젊은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 난 현우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가끔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말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보며 현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그 빛 속에 누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꼈다.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멈출 수 없는 곳으로. 카페 구석자리, 창밖으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고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혀 흘러내리는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 온기에 손바닥을 맡기고 있었다. 창밖의 회색빛이 실내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 흐릿한 빛 속에서 현우의 얼굴은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누님. 그가 불렀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더 깊었고 더 간절했다. 뭐예요? 그녀는 작게 물었고 현우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았다. 기회. 그건 단순히 만남을 계속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더 깊은 곳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었다.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현우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따뜻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으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왜요? 그가 물었고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녀에게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이, 결혼, 아이들, 도덕, 상식.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지금 이 순간 그의 손 아래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무서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끝날지. 무서워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누님 없이는 더 무서워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위로 카페의 조명이 희미하게 비쳤고 현우의 손이 자신의 손 위에 있다는 감촉만이 선명했다. 한 번만요. 현우가 속삭였다. 한 번만 저를 믿어봐요.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떴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거짓이나 장난이 아닌 진짜 마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카페를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현우가 우산을 펼쳤다. 그 우산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섰고 어깨가 스쳤다. 그녀는 그 접촉에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걸으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말이 없었다. 골목을 돌고 신호등을 건너고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다. 어디로 가는지 그녀는 묻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았다. 작은 호텔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의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현우가 그녀를 보았다. 들어가실래요?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돌아서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감정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들어간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는 조용했고 카운터 직원은 무표정하게 키를 건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젖은 어깨,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는 손.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느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방문이 열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그녀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다. 현우는 그녀 앞에 섰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손끝이 따뜻했고 그 온기가 뺨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누님. 그가 속삭였고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빗소리도 호텔 복도의 발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입술만이 남았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고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키스는 길었다. 그들은 서로를 탐색했고 확인했고 받아들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을 되찾았다. 여자로서의 감각. 원하는 것, 원해지는 것. 남편과의 관계는 의무였고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갈망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현우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고 그녀는 따라갔다. 손이 옷을 더듬었고 단추가 풀렸으며 천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부끄러워 눈을 감았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꺼풀에 입맞춤을 했다. 괜찮아요. 예뻐요. 그 말에 그녀는 울컥했다. 예쁘다고. 이 몸을, 이 나이를 예쁘다고.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피부가 닿고 숨이 섞였으며 심장 박동이 하나가 되었다. 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부분을 천천히 탐색했고 그녀는 그 손길에 몸을 맡겼다.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만져지는 것인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원해지는 것인가? 누님. 그가 귓가에 속삭였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현우야.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경계가 무너졌으며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그와 그녀만이 존재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창문을 타고 물줄기가 흘렀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선명하게 느꼈다. 땀이 피부를 적셨고 숨이 거칠어졌으며 손톱이 등을 긁었다. 그녀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낯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우는 그녀를 더 깊이 안았고 그녀는 그를 놓지 않았다. 끝이 왔을 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멈췄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고 심장 박동이 안정을 찾았다. 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했다.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그들은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변한 게 있을까?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현우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고 거울 속에 두 사람이 함께 비쳤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다음에 또 만나요. 현우가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작되었다. 돌이킬 수 없게.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가 가로등 빛을 반사했고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그들은 골목 입구에서 헤어졌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다. 그저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흥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후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나중엔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처음에 낯선 떨림 대신 익숙한 욕망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닿는 손길은 망설임 없이 서로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을 향했다. 옷깃을 여미던 수줍은 손은 이제 상대방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그 모양과 온기를 탐하기 바빴다. 키스는 처음에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입맞춤을 넘어 서로의 숨을 앗아가려는 듯 격렬하고 적나라하게 이어졌다. 숨소리는 숨기려는 노력 없이 거칠어졌고 침실의 공기는 뜨겁고 끈적하게 변했다.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은유나 비유가 필요 없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수줍음의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가장 깊은 욕망을 거침없이 주고받는 적극적이고 탐욕스러운 행위 그 자체가 되었다. 현우는 더 이상 호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연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녀는 그저 한 명의 여자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가을은 겨울로 바뀌었고 첫눈이 내렸다. 그들은 여전히 만났고 여전히 서로를 안았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서로의 몸을 가장 적나라한 욕망의 눈으로 훑으며 숨겨진 부분까지 소유하겠다는 듯
이글거렸다. 그들의 손길은 가장 예민한 지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손끝이 닿는 곳마다 숨겨진 열기를 끌어냈고 피부 위에는 욕망의 붉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 사랑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을 에둘러 말하던 입술은 이제 가장 적나라하고 직접적인 욕망을 속삭였다. 하지만 만남이 지속될수록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 들킬까? 남편이 알게 될까? 아이들이 알게 될까? 어느 날 그녀는 남편 회사 사람과 마주쳤다. 카페에서 현우와 함께 있을 때였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상대방도 그녀를 보았고 잠시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그냥 지나갔다. 알아본 건지 못 본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이 떨렸고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 순간 현실이 침입해 들어온 것 같았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두 개의 삶을 사는 것. 낮에는 아내이자 엄마로, 밤에는 현우의 연인으로. 그녀는 갈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현우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겨울이 깊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 아이들과 함께 트리를 꾸몄다. 웃으며 노래를 부르며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공허함이 있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현우가 있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까? 누구와 함께일까? 크리스마스 이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누님, 메리 크리스마스. 보고 싶어요. 그 짧은 문장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도 보고 싶었다. 너무나. 하지만 지금 그녀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남편이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에도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현우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세상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다. 현우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뭐예요? 말해봐요. 그녀가 먼저 물었고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누님 힘드시죠? 현우는 그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만은, 이 손의 온기만은 진짜였다. 그녀가 말했다. 힘들어도 불안해도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달았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누님. 저도 누님 없이는 안 돼요.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카페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포옹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안정을 느꼈다. 이게 집이었다. 남편의 품이 아니라 현우의 품이. 새해가 밝았다.
남편과 아이는 제주도 시댁으로 휴가 겸 떠나고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혼자 집에 남았다. 그날 밤 현우를 만났다. 호텔 방에서 그들은 새해 첫날을 함께 보냈다. 샴페인을 마시며 창밖에 불꽃놀이를 보았다. 하늘을 수놓는 불꽃들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현우만 보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님. 현우가 말했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키스를 나눴고 그 키스는 깊고 간절했다. 서로를 확인하듯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입술의 부드러운 만남에 불과했던 키스는 이제 서로의 숨을 앗아가려는 듯. 격렬해졌다. 입술과 입술이 피부와 피부가 닿을 때마다 더 깊이 숨기지 말라고 외치는 듯한 원초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소망들을 명령하듯 간청하듯 쏟아냈다. 침대에 누웠을 때 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누님,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는 눈물이 났다. 좋은 일? 과연 무엇이 좋은 일일까? 이 관계가 계속되는 것? 아니면 끝나는 것? 당신도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날씨는 여전히 추웠고 그들은 여전히 만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해?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고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무것도. 그냥.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의심하는 눈빛.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된다면, 만약 모든 게 끝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현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현우를 만나 이 사실을 말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당분간 만남을 줄일까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못 보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들은 더 조심스럽게 만났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 깊어졌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달콤했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다. 누님, 저랑 도망갈래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이 멎었다. 도망. 그 단어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불가능한가. 어디로요? 그녀가 물었고 현우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어디든요.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으로. 다시 시작해요. 그 제안이 그녀를 흔들었다. 정말로 가능할까? 모든 걸 버리고 현우와 함께. 아이들은요? 그녀가 물었고 현우는 말이 없었다. 맞다. 아이들.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현우도 그걸 알았다. 죄송해요. 제가 무리한 말을 했네요. 그가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전 엄마예요. 아이들을 버릴 순 없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게 누님다워요.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서로를 안았다. 이게 마지막일 것처럼, 내일이 없을 것처럼. 땀이 피부를 적셨고 숨이 거칠어졌으며 손톱이 등을 긁었다. 그녀는 울었고 현우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사랑해요, 누님. 현우가 속삭였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돌려주었다. 나도 사랑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이건 더 이상 일탈이 아니었다. 사랑이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호텔방에서 그들은 샴페인을 마셨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이번에는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의 피부를 탐색하고 입맞춤을 나누고 속삭였다. 입술의 만남은 고백과 같았다. 처음에는 촉촉하고 느린 입맞춤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서로의 숨결을 완전히 섞어 마시려는 듯 길고 깊어졌다. 혀의 얽힘은 격렬하기보다 끈적하고 농밀했다. 그들의 키스는 속삭이는 혀의 대화였다. 손길은 익숙하지만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듯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손끝은 피부 위를 서두르지 않고 느릿하게 미끄러졌다. 힘주어 쥐거나 잡아당기기보다 가장 부드러운 압력으로 상대방의 숨겨진 열기가 솟아나는 지점을 찾아냈다. 그의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야릇한 소름이 돋았고 지영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몸의 반응에 숨을 멈추었다. 이 느리고 부드러운 전이는 짙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끝은 배꼽부터 탐색을 시작했다. 그곳은 몸의 가장 중심이자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였다. 그의 손가락은 배꼽의 작고 깊은 굴곡을 서두르지 않고 느릿하게 더듬었고 간지러움과 전율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유발했다. 피부 위를 미끄러지는 손끝의 느리고 따뜻한 감촉은 복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야릇한 떨림을 끌어냈다. 지영은 숨을 멈추고 그의 은밀한 탐색에 온전히 집중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의 손길은 배꼽 주변의 탐색을 마치고 아주 느리게 아래로 이동했다. 손끝은 배꼽 아래로 가볍게 미끄러지며 새로운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복부의 중앙선을 지나 그의 손은 골반의 뼈가 드러나는 가장 연약한 경계로 향했다. 손끝은 허벅지 상단과 복부가 만나는 곳을 섬세하게 더듬었다. 그녀는 그의 다음 움직임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기다렸고 몸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골반의 뼈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러운 압력으로 탐색하던 그의 손끝은 마침내 가장 은밀한 경계를 넘어섰다. 익숙하지만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듯 그의 손가락은 서두르지 않고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진입했다. 그의 섬세한 손끝은 숨겨진 열기가 가장 격렬하게 솟아나는 지점을 찾아내자마자 가장
부드러운 압력으로 집요하게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의 섬세하고 느린 최종적인 탐닉은 입술과 혀로 이어졌다. 손끝이 느리고 집요하게 가장 깊은 중심을 자극하는 동안 현우는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의 가장 은밀한 영역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손끝의 부드러운 압력과 입술의 뜨겁고 축축한 접촉은 새로운 차원의 폭발적인 전율을 동시에 선사했다. 그의 혀는 서두르지 않고 느릿하게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듯 탐색했다. 입술과 혀가 만들어내는 집요한 탐닉은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영은 양쪽에서 가해지는 이중의 공격에 몸이 파괴되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다.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그가 들어오길 애원하며 그의 얼굴에 자신의 허리를 더 가까이 들어올렸다. 현우의 단단해진 근육이 지영의 깊은 곳으로 서서히 애를 태우듯 파고들었다. 격렬한 순간을 앞두고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췄다. 서두르지 않는 그의 움직임은 가장 부드러운 압력으로 지영의 깊은 곳을 조금씩 그리고 끈질기게 길들였다. 현우의 단단한 근육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은 지영에게 숨막히는 긴장감을 주었다. 지영은 그의 느린 진입에 숨을 참고 몸을 떨었다. 현우는 그녀의 애절한 반응을 느끼며 가장 느리고 섬세한 방식으로 탐닉을 이어갔다. 그의 서서히 애를 태우던 움직임은 마침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는 지영의 골반을 단단하게 감싸쥐고 깊은 곳으로 더욱 묵직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진입했다. 그들의 육체적인 결합은 공백 없이 틈없이 이어졌고 현우의 단단한 근육은 멈추지 않는 소유욕을 리드미컬하게 이어졌다. 마침내 현우는 길고 묵직한 마지막 움직임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지영의 깊은 곳에 쏟아냈다. 그의 단단한 근육이 최후의 격렬함 속에서 떨렸고 지영은 그의 충만함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현우는 지친 듯 지영의 몸 위에 무게를 실은 채 쓰러졌다. 그의 호흡은 여전히 거칠고 뜨거웠지만 깊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영은 힘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목덜미에 닿는 현우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긴 여운을 만끽했다. 그들의 몸은 땀과 열기로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어떤 분리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얽혀 있었다. 격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 침실에는 두 사람의 젖은 숨소리와 고요함만이 남았다. 누님, 이게 사랑인 거 맞죠? 현우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확신이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다. 4월, 벚꽃이 피었다. 그녀와 현우는 벚꽃길을 걸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아름다움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아름다운 것은 왜 이렇게 슬픈가? 누님, 행복하세요? 현우가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해요. 당신과 있을 때는.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하기도 했다.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 거라는 걸 알기에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님과 있으면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웃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둘만 있으면.
그들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떨어졌고 그 꽃잎들이 그들 위에 내렸다. 현우가 그녀의 머리에 앉은 꽃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예뻐요. 그가 말했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요. 그날 그들은 호텔 대신 현우의 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공간을 보며 그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았다. 책장에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사진, 작은 화분. 모든 것이 그를 말해주고 있었다. 현우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그의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졌다. 그들은 침대에 누웠다. 이번엔 격렬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입맞춤을 나누고 속삭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느꼈다. 피부, 숨결, 심장 박동, 모든 것.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졌다. 현우가 조명을 켰고 부드러운 빛이 방을 채웠다. 그들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혀의 움직임은 깊은 곳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섬세하게 공명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마치 고요한 물속에서 울리는 종소리처럼 그들의 입맞춤은 온몸의 신경을 부드럽게 일깨우며 깊은 평온함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탐색했다.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닌 완전한 수용의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누워 상대방의 심장 박동 소리와 규칙적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음악이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걸까? 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연 그들의 선택은? 당신이라면?